자, 여러분, 그럼 해봅시다. 지금 에도막부 말기에 1854년에 빨리 해볼게요. 미일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화친조약. 해보자. 누가 왔어요? 원장님이야? 페리야? 페리. 자, 두개 항구 개항했다. 시모다, 하코다테, 최국대우, 영사 거주권. 그런 다음에 1858년에 미일 수호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통상조약을 맺었죠. 자, 해보자. 치외법권, 가로치고 영사 재판권, 그 다음에 관세 협정권, 4개 항구 추가 개항 했더니 하급 무사와 사스마번. 자꾸 외울게요. 무슨 번? 쪼슈번이 야, 너 에도막부 뭐 하는 거야? 천황이 지금 반대하는데 감히 쇼군이 문을 열어? 하면서 여러분 존경하자, 지키자. 우리의 왕 천황과 우리 일본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 존양운동이 벌어지죠. 그런데 사스마랑 쪼슈랑 영국이랑 프랑스랑 싸웠다가 완전 깨달죠. 서양은 절대 못 이긴다. 그러면 갑자기 쓱 하고 양의를 없앤 다음에 원래 싫어했던 누구? 에도막부를 까죠. 야, 에도막부야, 니네가 문제다 하면서 그러면 갑자기 사스마 조슈가 무슨 타도 운동으로 변환해요? 막부 타도 운동을 하죠. 요거를 거꾸로 틀이다. 자, 막부를 거꾸로 틀이자. 무슨 운동? 도막 운동으로 바뀌는 거야. 그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누구랑 완전히 철천지간 원수가 돼요. 샤시마와 조슈가 원수가 돼요. 그 순간 이제 끝난 거야. 그때 여러분 아까 내가 딱 남자 얘기했죠. 자, 사카모토 료마라고. 여러분 이 사람은 토사반 출신인데 그냥 잠깐 읽어봐봐.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 중에 시바 료타로라는 여러분 국민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저 사카모토 료마의 소설을 썼어. 료마는 간다. 그 코믹스 만화책으로도 있고요. 그 제국의 아침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기억이 나기로는 요 책이 1960년대 출간이 돼서 1억 부가 팔렸다고 알고 있어요. 몇 부? 1억 부. 일본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거. 그 다음에 한 몇 년 전에 여러분 요 료마는 간다를 NHK에서 했어요. 그러면 NHK는 그 일본 국영방송인데 주로 역사물은 50대,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 보는데 료마는 간다를 20, 30대가 보고서 갑자기 20, 30대가 일본 애들이 각성을 한 거야. 우리 꿈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이긴 한데 좀 독특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거나 한가할 때 한번 사카모토 료마 보시면은 되게 재밌고,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 일본 코믹스 보면은 어떤 정형화된 사무라이가 나오잖아요. 허술한데 굉장히 칼질 잘하고 멋있는 캐릭터. 다 이 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이 존경하는 백인 중에 거의 여러분 5번째 안에 무조건 드는 게 누구예요?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완전히 자기가 끼어들어가지고 사스마와 조슈를 철천지 원수를 동맹을 시켜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사스마와 조슈가 사초 무슨 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카모토, 물론 약간 어떤 또 학자들에 의하면 과장이다. 사카모토 료마가 너무 과장돼 있다라고 하지만 난 믿고 싶어요. 그러면 사카모토 료마가 여러분 사초 동맹을 왼수지간을 친하게 만드니까 완전히 에도막부가 어디에 물려요? 구석에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에도막부가 머리를 굴려요. 뭐냐? 잠깐만. 천황은 800년 동안 정치한 적이 없죠. 그런데 사스마나 조슈나 가장 지금 존경하는 게 누구야? 천황이죠. 그런데 에도막부가 봤더니 천황 자체는 에도막부를 싫어하진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 에도막부가 짜고 치는 노름을 해요. 뭐냐? 따라해볼게요. 대정.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해줄게요. 대정 봉안이라는 걸 해요. 뭐냐? 이거야. 야, 사스마, 조슈, 다이묘 다 모여봐. 나 에도막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천황에게 넘기겠다. 다시 뭐라고요? 쇼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천황에게 주겠다는 게 무슨 봉안이에요? 대정봉안이야. 그러면 봐봐. 에도막부가 천황이시여, 당신이 정치하십시오.
권력을 주면 원래 스토리는 천황이 그래 고맙다 받았는데 내가 정치를 모르니까 에도막부야 내가 다시 줄 테니까 네가 다이묘 잘 이끌어서 통치하거라 그런 각본이었어. 그러면 봐봐 그럼 에도막부가 하는 말 야 봤지 내가 천황한테 권력을 줬는데 천황이 나에게 다시 권력을 주면서 니네 다스리래 하면 여러분 다 찍소리 못 내겠죠. 그래서 대정봉환을 했는데 웃긴 일이 발생해요. 천황이 딱 받자마자 사스마와 조슈가 목숨 걸고 천황을 꼬셔요. 천황폐하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통치하라고. 그래? 그리고서는 또 부탁이 있대. 에도막부를 역적으로 명령을 내리래. 그래서 여러분 에도막부가 대정봉환을 딱 했는데 천황이 딱 가든 다음에 너 역적 쟤네를 제거하라 라고 여러분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도막부가 완전 배신감 플러스 멘붕이 와가지고 그래 씨 한번 붙자 해가지고 봐봐 사초동맹이랑 에도막부랑 전쟁이 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면 썩어도 준치다. 에도막부도 군사가 수십만, 사초동맹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극적인 타입이 벌어져. 가서 이보시오. 만약에 에도막부랑 사초동맹이랑 싸워버리면 누구만 좋느냐? 지금 우리 일본을 노리고 있는 프랑스, 영국, 미국만 좋다. 그럼 우리 전쟁하면은 에도막부한테는 프랑스가 무기 팔아먹고 사스마와 초슈한테는 누가? 영국이 무기 팔아먹어서 시컨 전쟁하고 끝나면 첫째, 우리 빚쟁이가 되고 두 번째, 나라가 피폐해지면 분명히 영국, 프랑스, 미국이 가뜩이나 섬 4개니까 나는 먹을 것이다. 우리 이러지 말자 했더니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 에도막부 장군이 착해요. 그래. 그럼 내가 포기하겠다. 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권력을 주고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1868년에 쇼군한테 있던 권력이 천황한테 가면서 전면적인 개혁을 하는 여러분 일본의 시험 가장 많이 나오는 여러분 지금부터 수능 내신에 무조건 나오는 무슨 유신을 하겠습니까? 메이지 유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단계는 솔직히 잘 안 나와. 안 나오지만 여러분 그래도 요 정도는 해야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요. 뭐니 해도 에도막부 초기 조닌 문화 산킹고타이 들어본 적 있죠? 란가쿠 그거랑 제일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 지금부터 배울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럼 지워볼게요 여러분. 자 300년간 나름대로 내란도 없었고 평화로웠던 에도막부가 흔들리는 건 19세기 무슨 주의? 제국주의죠. 그래서 1854년에 페리 미국의 페리가 시커먼 증기선 흑선을 몰고 와서 미일 화친조약 4년 있다가 미일 수호 통상조약 맺으니까 무사들이 자존심이 상하죠. 그리고 미국이 물건 팔고 막 하니까 여러분 경제가 엉망이 됐겠죠. 그래서 쪼낭양이 10번 무슨 양이? 쪼낭양이 운동하다가 안 되겠다. 차라리 양이하지 말고 막부를 거꾸로 틀이자. 막부 타도 운동. 주로 주도했던 게 무슨 번이야? 사스마. 무슨 번? 조슈. 사스마 번이 되겠죠? 그러다가 누가 딱 등장해요. 사카모토 료마가 딱 등장해서 야 하고 여러분 원수지간이었던 사스마와 조슈를 동맹을 시키죠. 그 결과 에도막부가 구석에 몰려서 나름대로 무슨 말이 잔머리 굴리는 게 자 그럼 천황한테 권력을 줬다가 다시 받아서 내 권위를 세우자. 5번 무슨 봉안? 대정봉안. 뭐라고요? 대정봉안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천황이 받은 다음에 역적해서 여러분 내란이 날 뻔했는데 잘 타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1868년에 여러분 이제는 800년간 쇼군이 이제는 사라져 버리고 누가 이제 일본의 중심이 돼요. 그동안 허수아비였던 천황이 중심이 되죠. 그때 요 천황의 이름이 메이지예요. 무슨지? 메이지. 메이플 스토리가 아니라. 그래서 자 쇼군 중심에서 천황 중심이 되면서 안 되겠다. 서양 놈들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천황이 정권을 잡는 순간 전면적인 급진적인 완전히 서양화 정책을 하자. 한 개로 바로 메이지 일본 천황 때 유신이 뭐냐 여러분? 이게 개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볼게요. 원래 천황이 살던 곳이 여러분 무슨 토였어요? 교토였죠. 우리가
교토를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안이라 불렀어요? 헤이안. 그러면 헤이안 시대 가장 잘 나오는 게 무슨 문화? 일본 스타일, 국풍 문화. 해보자. 가나 문자. 가나 문자로 겐지 이야기. 그 다음에 일본 고유의 시 와카. 5575. 가장 짧은 정형시. 그 다음에 일본 고유의 간복. 일본 고유의 주택. 요게 뭐야? 그러면 천황을 교토에서 여러분 에도로 모셔요. 그래서 도쿠가와가 있던 성을 머물게 하는데 요 에도를 이름을 여러분 요때 무슨 쿄로 바꿉니까? 이렇게 도쿄로 바꿉니다. 그러면 거의 1000년 동안 교토에 있던 천황이 언제? 메이지 유신 때 에도로 와서 에도 이름이 여러분 요때부터 10번 무슨 쿄로 바뀌는 거예요? 도쿄야. 그럼 지도 그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고요. 재밌는 지도. 갑자기 여러분 여기서 교토죠. 교토에서 갑자기 여기로 싹 가요. 여기로 가요. 그러면서 천황이 일본 천황이 교토에서 에도로 거처를 옮겼다. 딱 하는 순간 아주 쉬운 문제지만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거 들으니까 알지. 아무 설명 없이 교토에서 천황으로 수도 옮겼대. 교토에서. 그럼 뭔 말이지 하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 자, 됐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뭐를 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자, 패하다. 여러분 일본 다이묘들이 있었죠. 다이묘들이 가지고 있는 쬐끄만 나라를 뭐라 그래요? 번이라 그러죠. 그래서 폐지하다. 300개 번을 폐지하고 설치하다. 뭐를? 현을 설치하다.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일본이면요 요만큼은 에도막부가 다스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 뭐였어요? 번이라 거의 다 다이묘가 자체적으로 다스렸죠. 그런데 폐번은 뭐냐? 번을 다 없애버려요. 번을 없애버리고 우리처럼 경기도처럼 현을 만들어서 누굴 파견하느냐? 중앙에서 경기도지사, 미국식으로 주지사 해서 여러분 지사 해서 여러분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거야. 그러면 폐번 치원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제는 뭐가 다 없어진 거예요? 번도 없어지고 번의 짱이었던 무슨 묘도? 다이묘도 없어지고 나라에서 현을 설치해서 관리를 파견했으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무슨 집권 이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자 일본 역사에서 거의 여러분 1000년 만에 무슨 집권 국가?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사람이 있었죠. 해보죠 여러분. 중국의 주나라는 중국이 있으면 가운데만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는 친척들에게 준 땅이 300개가 넘었죠. 그런데 여러분 진시황이 통일하자마자 큰 마을은 군, 작은 마을은 현, 큰 마을은 군, 작은 마을은 현에서 여러분 무슨 제 했어요? 군현제에서 직접 지방관을 파견했죠. 그러면 군현제 입고로 무슨 집권이 된 거야? 중앙 집권이 된 거죠. 그러면 진시황의 군현제가 있다면 따라해볼게요. 메이플 스토리야 메이지 유신이야. 메이지 유신 너 외울게요. 무슨 치연했다? 패번 치연해서 번 없어지고 다이묘 없어지고 무슨 집권 국가가 됐다? 중앙 집권 국가가 됐다.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진시황의 무슨 제? 군현제.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어요? 봉건제였죠? 자,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요 메이지 유신은 한마디로 누구 따라가는 거야? 영국, 프랑스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서양 따라가는 서양화 정책이죠. 요때 자 해보자. 메이지 유신에 큰 영향을 준 철학자가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냐? 해보자 여러분. 많이 나오네. 후쿠자와 여러분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가 뭐라 그러느냐? 옆에 지금 청나라도 서양 따라하는 무슨 운동? 양무 운동을 하는데 양무 운동할 때 요놈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볼게요. 청나라의 양무 운동은 무슨 소용으로 한다? 중체 소용을 한다. 무슨 말일까? 중국의 문화, 전통은 훌륭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서양의 기술만 배우자. 여러분 배운 사람은 알 거야. 결국 어떻게 해요? 양무 운동 실패하죠. 이때 후쿠자와 유키치가 열나 멋있는 말을 하죠. 우리는 양무 운동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느냐? 나 후쿠자와 유키치가 얘기하겠다. 우리 일본은
문명 개화론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 개화론이 뭐냐? 서양의 과학과 기술도 배우지만 서양의 제도, 서양의 문화, 사상까지 배우세요. 그럼 여러분 해보자. 프랑스 대혁명, 영국 명예혁명, 그 이후에 민주주의가 되고 신분제가 타파되고 능력사회가 되고 법 만들어지고 의회가 되고 합리주의가 됐죠. 그거를 조금이라도 따라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메이지 요시는요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 문명 개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따라해볼게요. 무슨제를 폐지해요.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에도막부는 신분제가 4개가 있었죠. 무슨 공상? 우리 조선이랑 똑같이 산농, 공상, 여러분 심지어 노비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천민. 그런데 메이지 유시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 어찌 보면 최초로 무슨 제를 폐지한 거야? 신분제를 폐지한 거예요. 그러면 신분제 폐지하면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일단 모든 사람이 평등해졌죠. 그럼 모든 사람이 나라의 국민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국방의 의무를 누구만 졌어? 사무라이. 얘네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덕에 월급도 많이 받고 지배층이었죠. 그런데 메이지 유신으로 여러분 신분제가 폐지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든 남성이 다 어디 가야 여러분? 군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군대 가면 고생도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잖아. 또 이제 우리가 아직은 전쟁 중이니까 갈 수밖에 없어 가야 돼요. 대신에 웃긴 게 뭐냐? 우리 모든 남자들이 군대 가니까 어떻게 여러분 군인이 60만 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나 여러분 중국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그렇게 메이지 유신하자마자 뭐를 하느냐? 모든 여러분 남자들을 군대로 보내요. 무슨 죄랍니까? 징병제를 해요. 여러분 한 방에 군대가 100만 명이 되는 거야.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 100만 명이 계속 유지가 되죠. 왜? 꼬마애가 커서 청년이 돼서 되면 다 여러분 군대를 가잖아. 근데 하나 잼난 얘기해 줄까요? 징병제가 진짜 무서운 거다. 왜냐? 징병제가 되는 순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야 돼. 그럼 100만 명한테 총 100만 개 줘야 되겠죠. 그럼 결국 총회사, 총공장 만들어야 되겠죠. 또 100만 명이 군대 가면 군복을 입어야 되겠죠. 한동안은 수입을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 군복공장 만들어야 되겠죠. 뭐야? 군인 신발도 만들어야 되겠지. 군인 뭐 칼도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징병제 하면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산업도 엄청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또 뭘 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는 사무라이 10%만 글을 알고 대다수 백성들은 글을 몰랐죠. 근데 문제는 뭐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평등한데 글을 모르면 군생활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이 당시 초등학교를 따라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뭐라 그래요? 소학교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런 서당 같은 게 있어도 돈 없으면 못 다녔거든요. 나라에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하자마자 몇 년 있다가 야! 소학교는 무조건 의무다. 부모가 자식을 소학교 안 보내면 감옥 보내겠다. 소학교를 여러분 무슨 교육으로 만들어요? 의무 교육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보다 거의 한 4, 50년 빠르게 소학교를 의무교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직접 수준이 많이 높아지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무슨 유신이에요? 메이지 유신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만 한 거야. 천천히 해보자. 자, 연도 외울게요. 에도막부가 바보같이 무슨 봉한, 대정봉한 했다가 자기께 넘어져서 쇼군이 이제 몰락하고 누구 중심이 돼요? 천황 중심이 되죠. 몇 년도? 1868년. 그러면서 요때 한 개혁을 무슨 유신이라 불러요? 메이지 천황 때 완전히 일본이 서양화로 개혁을 했다. 메이지 유신. 첫째, 교토에 있던 천황을 어디로 모셨다? 에도로 모신 다음에 이름을 에도가 뭐가 돼요? 도쿄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연도까지 알려줄게요. 1871년. 동사하시는 분은 같이 외워두면 좋아요. 1871년 메이지 유신하자마자 무슨 집권해요? 중앙 집권하려고 5번 해볼게요. 무슨 치안? 패번 치안. 무슨 치안? 패번 치안에서 이제 무슨 집권 국가가 됐다. 중앙 집권 국가가 됐다. 그럼 이제 메이지 유신은 딱 생각해봐요. 무슨 아야? 서양하니까 서양의 핵심이 뭐예요? 신분제가 없는 거죠. 무슨 제 폐지? 신분제 폐지? 평등사회? 그러면 신분제 폐지됐으니까
무슨 라이가 없어져요? 사무라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의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있죠. 신성한 의무, 국방의 의무. 무슨 죄 했다? 징병죄 했다. 그런데 징병죄 했는데 너무 무식하면 여러분 군인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학교를 무슨 교육을 했다? 의무교육을 메이주신 때 바로 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을 많이 주입해준 메이지 유신할 때 가장 많은 사상을 제공한 게 후쿠자와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의 무슨 개화론? 문명 개화론. 그러면서 뭐도 하느냐? 해볼게요. 당연히 서양의 물질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양식 메이 유신하자마자 서양식 공장, 서양식 회사 당연히 세우겠죠? 야, 그건 상식이고.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서양을 배우려면은 누구를 보내야 돼? 학생들을 보내야 되겠죠. 봐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건 다 뭐냐? 다 여러분 부모님, 할아버지의 덕도 있고, 덕이 다 그 덕이고, 그 여러분 부모님, 할아버님 중에 몇몇은 그 없는 돈 가지고 유학 가서 여러분 미국이나 와서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발전시킨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메이 주신 때 유학생도 엄청나게 많은 무슨 생도? 유학생도 서양에 보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경제 개발할 때 여러분 유학생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 일본이요, 그 없는 돈에도 엄청나게 유학생을 보냈는데 실화야. 독일인가? 미국에서 어떤 유학생이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있겠지, 서양에. 그 독일의 아줌마가, 야, 나카무라, 너 왜 안 자니? 했더니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 아주머니, 제가 내가 10시간 자면은 우리 일본의 근대화가 10시간 늦춰집니다. 잘 수가 없습니다. 야, 이런. 근데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됐고. 세 번째,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일본의 고유 종교가 뭐예요? 신도. 내지는 발음을 무슨 토로 읽어요? 신토로 읽죠. 자, 봐봐. 메이지 유신의 중심은 누구야 지금? 천황이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1억 명의 인구가 천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도를 국교화 삼아요. 무슨 말일까? 야, 우리 근대화하는 건 좋은데 천황을 기점으로 뭉쳐서 근대화하자. 전 국민을 똘똘 뭉치게 하려면 여러분 천황을 한마디로 뭐냐? 신의 자손이다. 여러분 천황을 무슨 격화시켜야 돼? 신격화시켜서 천황의 권위를 높여야지 요거 가지고 개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메이지 유신 때 골 때린 거 신도를 국교화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일본이 망하죠. 왜냐? 나중에 일부 군인들이 야, 전 국민 닥쳐. 천황의 의지야. 중국 쳐들어가. 야, 닥쳐. 천황의 의지야. 미국 공격해. 이러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천황의 이름을 빌려서. 물론 이때 천황도 지도 원했어요. 나쁜 놈이에요. 자, 됐고.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서양식 무슨 제도? 우편제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메이 유신 때 여러분 음력이 아니라 무슨 역? 태양력도 사용하고, 당연히 뭐 철도도 많이 건설한다. 요거에서는 그냥 외울게. 이거 하나 외울게요. 아, 일본 애들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뭐를 국유화했다. 신토를 국교화했다. 요거 하나 외우고 나머지는 뭐 똑같죠. 뭐 양로운동도 뭐 서양식 공장회사, 당연히 뭐 유학생, 뭐 우편제도, 태양력, 철도인데 좀 틀린 게 뭐냐? 중국이랑 조선에 비해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철도도 많이 놓고, 태양력도 73년에 먼저 알아서 하고, 우편제도도 가장 빠르게 했다. 그건 조금 부럽긴 하죠, 여러분. 자, 됐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 천황 중심이니까 신도를 국교했다고 외우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좀 이제 힘을 차리니까 뭘 하느냐? 잘 나와요. 1871년. 자, 해보자. 무슨 치연할 때? 패번 치연할 때 일본의 귀족이었던 여러분 따라해보자. 이와쿠라. 무슨 쿠라? 이와쿠라와 수십 명의 사람을 여러분 사절단으로 해가지고 자 유럽에 이렇게 보냅니다. 보낸 목적은 이거야. 야, 우리 일본 지금 근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맺은 미국, 영국이랑 옛날에 맺은 무슨 조약을, 불평등 조약을 조금 다시 없애자라고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서양을 여러분
시찰 내지는 서양의 견문을 넓히러 간 게 뭐예요? 이와쿠라 사절단이야.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막상 여러분 귀로 듣는 것보다 가서 눈으로 보면 충격이 훨씬 크죠. 자, 속담 해볼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게 충격이 더 커요. 그랬을 때 메이지 유신 하고 있을 때 이와쿠라 사절단이 1년인가 갔다 와서 완전히 깨달은 거야. 야, 우리 일본 완전 촌놈이었구나. 우리 일본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 메이지 유신 때 1871년 무슨 치연할 때? 패번 치연할 때 이와쿠라 사절단이요. 서양 갔다 온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을 더 빨리 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한 게 뭐예요? 이와쿠라 사절단. 그래서 메이지 유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준 게 뭐라고요? 이와쿠라 사절단. 그래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보자. 1868년 메이지 유신은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이 됐다. 왜? 무슨 치연? 패번 치연.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 개화론 플러스 서양 따라하니까 신분제 폐지, 평등사회, 징병제, 소학교, 의무교육, 공장 같은 거 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니까 뭐를 국교화해요? 신토를 국교화하고 또 무슨 쿠라? 가와쿠라야? 이와쿠라야? 이와쿠라 사절단까지 보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참 아주 일본 훌륭한데 문제가 터졌어요. 해보자 여러분. 자, 돌아가 보자. 뜬금없지만 1590년 여러분 무슨 토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30년간의 무슨 시대를 통일해요? 전국 시대를 통일하죠. 평화가 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도 하죠. 뭐 석고제, 검지, 도수령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평화가 왔는데 문제가 터졌어. 누가? 무사 몇만 명이 여러분 실업자가 돼요. 100만 명이 실업자가 되잖아. 1, 2년은 괜찮아. 근데 여러분 5년 지나면 무사들이 몸이 근질거리기도 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분이 터지겠죠. 그럼 해보자 여러분. 자, 메이지 유신으로 무슨제가 폐지가 됐어요. 신분제가 폐지가 되니까 여러분 사무라이들은 황당한 거야. 아니,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게 누구야? 사무라이죠. 그 내가 사무라이가 목숨 걸고 메이지 유신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신분제가 폐지됐어. 그래서 단발령으로요. 머리 강제로 잘리고 패도령으로 칼도 뺏기고 여러분 완전히 무사계층 95%가 몰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장사해본 적도 없고 농사한 적도 없잖아. 이빨만 드륵드륵 깔겠죠. 이 여러분 또 폭발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본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필이면 여러분 일본이랑 가장 가까운 게 어디야? 우리 한반도죠.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을 알려줄게요. 일본은요 내부에 문제가 터지면 지네끼리 싸우다가 반드시 우리를 노려요. 왜냐? 여러분 외부에 적이 있거나 외부를 쳐들어가거나 외부를 까면 요 안쪽에 있는 실업자들 불만을 여러분 바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어떻게 해요? 일본 아베 총리의 이제 끝났죠? 아니죠? 옛날 아베 총리의 부인이 어떤 그 학교에다가 불법으로 300억 원인가 나라 돈을 이렇게 싸게 준 적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걸린 거야. 그래서 막 일본 방송사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의 부인이 300억 세금을 낭비했다라고 막 하니까 바로 그 순간 뭐 했느냐? 보름인가 한 달 있다가 한국의 수입 금지, 한국으로 들어가는 아주 초정밀 원조 소재 있잖아요. 삼성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거로 막아내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베 정권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항상 여러분 계속 한반도를 까요. 우리 한국을. 왜? 그래야지 국민들이 야 아베 아내가 저기 탈세스 그러다가 강국 꾸직 나쁜 놈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해보자 여러분. 자, 메이지 유신이 진행되는데요. 솔직히 교과서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부작용이 엄청 컸어. 부작용도 엄청 컸어요. 그중에 옛날 무사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인 거야. 이때 메이지 유신을 거의 성공시켰던 여러분 사이고 나카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이고 나카모리. 이 사람이 갑자기 야, 안 되겠다. 지금 일본 내부의 개혁, 봐봐 여러분. 뭐든지 급격한 개혁은 좋든 나쁘든 무슨 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사이고 나카모리가 보기에 와 이거 메이주신하긴 하는데 너무 부작용이 크고 무사들이 지금 실업자가 많이 된 거야. 이때 이 처지길 놈이 뭐라 그러느냐. 야 조선이 건방지대. 해볼게 여러분. 그냥 각설하고 원래 그 일본이 조선이랑 무역하려고 조금 자기네들이 약간 알아서 겼어. 근데 어느 날 이때 조선이 무슨 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인데 편지를 보내요. 야 조선아 말투가 이상하네. 왜? 우리 일본이 천황폐하가 다시 권력을 잡았어. 이제 천황폐하 이름으로 편지 보낼게. 했더니 흥선이가 마탱이 간 거야. 야 우리 조선이야. 우리에게는 청나라가 황제고 니네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인데 우리 조선은 왕인데 네가 천황이라 그러면 말이 되냐고 여러분 일본이 보낸 외교 문서를 거절했어요. 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일본이 삐져가지고 삐진 것도 아니야. 핑계 잡고서 뭐 하느냐. 사이고 나카모리가 잘됐다. 이걸 핑계 잡아서 정벌하자. 어디를? 한반도를 정벌하자. 여러분 무슨 론이 나와요? 정한론이 나와요. 그럼 봐봐. 여러분 잘 들어봐요. 메이지 유신하면서 엄청난 부작용이 있어. 왜? 무사들 불만 많지. 농민들도 갑자기 막 모든 게 바뀌었지. 세금도 옛날식에서 근대적 세금 바뀌었지. 그거 막 하니까 그 모든 불만을 여러분 무마하려고 따라볼게요. 사이고 나카모리가 한반도를 정벌하재요. 해서 얘가 뭐라 그러느냐. 자기가 조선에 가서 흥선이 시비를 걸겠대. 그래서 자기가 막 난장을 치면 흥선이가 자기를 죽이면 그걸 가지고 계획까지 세워놨어. 5,000명 가지고 강화도 먹은 다음에 바로 서울 와가지고 먹으면 금방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여러분 계약까지 세웠는데 이때 누가 돌아와요? 무슨 쿠라가 이와쿠라 사절단 갔던 이와쿠라가 돌아와서 야 사이고야 나도 정한론에는 찬성을 하는데 아직 아니다. 왜냐? 아직 우리 일본이 더 군대를 키워야 되니까 나중에 하자고 하니까 요 사이고 다카모로가 여러분 삐져가지고 어딜 가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사이고 다카모리는요 사스마번이야. 그래서 정한론을 이와쿠라가 잠시 쉬자고 했더니 사이고 다카모리가 삐져가서 여러분 고향에 갔는데 무사들이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사이고님 우리가 메이지 유신했는데 우리에게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해서 여러분 반란을 일으켜. 이거를 서남전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영화한 게 탐 크루즈가 나오는 라스트 사무라이가 있거든요. 나중에 꼭 보세요. 되게 약간 미화시켰지만 재미는 있어요. 그다음 결과는 어떻게 해요? 사이고 다카모리 죽고 여러분 이게 난이 평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한론이 끝난 게 아니야. 결국 사이고 다카모리 죽은 다음에 여러분 1875년 자 일본 놈들이요 우리의 무슨 도에다가 여러분 강화도에다가 일본 군함 무슨 호를 보내요? 운용호를 보내죠.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너 뭐야? 그러고 공포사격으로 총 한번 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운용호가 강화도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우리 협박해서 강제로 문을 열게 하죠. 바로 그게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우는 1876년 운용호로 대포 쏘고 막 강화도 초토화시켜서 협박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에게 문을 열었다. 무슨 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결국 사이고 다카모리의 무슨 논의 영향이에요? 정한론. 이 결과 여러분 불과 몇 년 있다가 불과 여러분 30 몇 년 만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잡아봐. 일본의 여러분 정한론은요 이 새끼들 항상 이런 게 있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일본은 내부적인 문제가 터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누구를 건드려요? 중국을 안 건드려 잘. 왜? 등치가 크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러면 요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지금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불만이 많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국민이나 전직 사무라이들에게 좋은 건 뭐야? 전쟁 일으켜서 영토를 뺐으면 여러분 착취하면 되겠죠. 해보자. 첫 번째는 지금 무슨 론이 나왔어요? 일본 애들이 정한론이 나왔고 자 두 번째는 뭐냐? 1874년에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알겠지만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있으면 여러분 여기 요렇게 육후가 있으면 여러분 여기가 그 유명한 알죠? 우리가 무슨 만이라 불러요? 타이완 내지는 무슨 만이라 불러요? 대만이죠. 그럼 여러분 일본이 대만이 욕심이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침 여기 그 오키나와 어부들이
타이완 갔다가 타이완의 사람들이랑 좀 갈등이 있었는지 요 타이완 어부들이 오키나와 어부 50명을 죽여버리는 거야. 이때 일본이 잘됐다. 요 오키나와가 그 전에 이름이 뭐예요? ryukyu야. ryukyu 사실상 우리 건데 우리 국민을 죽였네 하고 여러분 일본이 대만, 타이완에 쳐들어가요. 이거를 타이완 무슨 병이라 불러요? 출병이야. 그러면 일본은 땡큐지. 우연하게 사람 죽었는데 이걸 핑계대고 타이완 쳐들어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요때 청나라가 사과하고 배상금을 내서 요때는 일단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애들 웃기죠. 메이지 유신으로 진해 부작용이 많으니까 계속 여러분 대외 팽창주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ryukyu는요 원래 청나라와 에도막부 사이에 껴있는데 솔직히 60%는 에도막부지만 자체적인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자, 메이지 유신하자마자 여러분 자 들어볼게요. 메이지 유신하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무슨 치연했어요? 한글 어려워요. 무슨 치연? 패번 치연했죠. 그래서 이 ryukyu를 그 일본이 완전 먹고 싶은데 청 눈치도 좀 봐야 되거든. 그런데 타이완 출병했을 때 일본이 딱 눈치를 봤더니 청나라가 별로 ryukyu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1879년에 여러분 ryukyu 왕국을요 일본이 멸망시키고 자기네 오키나와라고 이름을 바뀌어서 현을 철시해서 여러분 먹어버리는 거야. 와, 그럼 여러분 일본 참 치사하죠. 메이지 유신 때 여러분 자기네가 혼란스러우니까 무슨 론이 나왔어요? 정한론이 나오고 그걸로 결국에는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타이완도 한번 슬쩍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키나와도 뭐야? 패번치원에서 ryukyu 없애버리고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 그 시간 관계상 얘기는 안 하지만 메이지 유신 때요 부작용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작용 무사계층이 몰락했다. 왜? 무슨 죄가 폐지가 됐으니까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또 농민들도 막 헷갈리는 거야. 제도가 계속 바뀌고 막 내 애들도 막 소학교 보냈는데 의무교육이지 공짜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우니까 항상 이 짓을 하는 거야. 사이고 나카모리의 정한론, 타이완 출병, 오키나와를 현으로 해서 ryukyu를 먹어버리고 대만도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아시면 메이지 유신이 중요한 거는 다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험 나올 거만 딱딱 한번 찍어줄게요. 자, 1800 여러분 68년. 자, 자꾸만 해보자. 에도마쿠가 착각을 하죠. 자, 무슨 봉안을 합니까, 여러분? 대정봉안. 자꾸 외울게요. 대정봉안했다가 거꾸로 에도마쿠가 망하고 여러분 무슨 유신이 벌어집니까? 메이지 유신이 벌어지죠. 그럼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해보자. 메이지 유신 하자마자 자 무슨 치연이에요? 300개 번을 없앤 다음에 현을 설치해서 천황 중심의 무슨 집권 국가가 돼요? 중앙 집권 국가가 됐다.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으로 여러분 무슨 제가 폐지돼요? 신분제가 폐지되니까 여러분 당연히 모든 남자 군대 보낸다. 왜? 나라의 주인이니까 징병제. 그 다음에 무슨 학교? 소학교 무슨 교육이 돼요? 소학교 의무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패번치연도 1871년 그 다음에 1871년에 무슨 쿠라 이와쿠라 무슨 단을 파견하기도 해요.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의 근본적인 사상을 준 게 무슨 자와? 후쿠자와 무슨 치? 육기치 기억나야 되겠죠? 청나라의 양무운동처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제도와 문화 플러스 물질까지 같이 배우자. 꼭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 무슨 개화론? 문명 개화론. 그쵸? 됐고.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 이렇게 여러분 메이지 유신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새끼를 어떻게 돼요? 메이지 유신으로 부작용이 나오니까 자꾸 해외에 쳐들어가려고 그러죠. 제국주의하죠. 그래서 사이고 나카모리가 여러분 맨 처음에 그렇다면 우리 일본이 힘드니까 조선을 까자. 여러분 무슨 론이 나오기도 해요. 정한론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 언제야? 그 다음에 1874년에 여러분 어디까지 쳐들어가요?
타이안을 여러분 한번 침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879년에 불쌍한 여러분, 아이고 불쌍해요, 류크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여러분 무슨 나와 현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오키나와 현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러분, 메이지 유신 나올 거 뻔해요. 이 중에 다 나와요. 그러면 그 밖에 뭐가 있느냐? 사이드 메뉴를 해볼게요. 여기다 써볼게. 그 밖에 조금 신기한 거, 이거 신기하네. 메이지 유신하면서 천황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천황을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신도를 국교화야. 신도가 국교화된 건 무슨 유신이야? 메이지 유신이에요. 왜? 천황 중심이 됐으니까. 됐고. 두 번째, 나머지 열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 그냥 여러분, 서양식 회사, 서양식 공장 만들고, 그 다음에 서양식 우편제도, 여러 가지 여러분 나라에서 철도 만들고, 태양력 쓰고, 이런 건 여러분 외울 것도 없잖아. 그 대신에 찍어줄게요. 뭐를 국교화했다. 신도 국교화가 있고, 또 하나 아주 사소한 거지만, 메이지 유신의 시작을 알리는 게 뭐냐? 천황을 여러분 무슨 토에서? 교토에서 얼로 불렀다. 에도로 불러서 에도를 무슨 쿄로 만들었다. 도쿄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히 얘기했지만 핵심은 이거야. 그럼 머릿속에 메이지 유신 연도 1868년. 그 직전에 무슨 봉안? 대전봉안 있고, 패번치연, 중앙집권,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죠. 신분제 폐지하면서 모든 남자 군대 보냈다. 중학교. 모든 국민 가르쳐야 되겠죠. 소학교, 의무고교.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하면서 패번치연할 때 서양에다가 사절단을 보냈다. 이와쿠라 사절단. 돌아오기 전에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 얘기했다. 신도 국교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요, 동사든 세계사든, 특히 세계사는 동산톤 돈 많아 솔직히. 세계사는 완벽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